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여전히 쌀쌀합니다. 네, 아침이 되니까 또 코가 맹맹한데요. 네, 힘내겠습니다. 또 건강 주의하시고요. 일단 오늘 끝났던 미국 시장의 동향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좀 경계감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예, 일단 그동안 못 갔던 다우지수가 조금 더 힘을 내는 것 같고, 그 밖에 나스닥은 정체,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쪽으로 약간 고민하는 모습들. 바로 전고점을 돌파를 시원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아직은 실적 시즌 쪽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거의 뭐 비슷한 모습들이죠. 다시 신고점을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 또 한번 출렁일 것이냐, 이런 쪽에서 변화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지금 일단 미국 외에 아시아 시장을 보게 되면 일본이 가다가 살짝 좀 주춤해요. 이런 영향을 한국도 그대로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요즘 약간 패턴, 그러니까 방향성은 일본과 유사하게 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고, 요즘 일본이 엔화가 어제 보니까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여성 총리가 첫 취임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도구가 됐죠. 그래서 엔화가 약세로 가기 시작합니다. 내용들 보다 보니까 완전히 지난 아베 전 총리를 그대로 빼다 닮은 것 같고, 뭐 정책들이 다 그렇고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나온 이제 보수 쪽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근데 엔화는 151엔 예, 여기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로서 엔화 약세, 원화도 약세 이런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달러 강세 이런 쪽으로 반대로 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지금 최근에 주가는 오른 건 좋은데 약간 폭이 가파르다 보니까 좀 경계감 이런 게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흐름들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또 왔다 갔다 고점에서 변동폭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번 주 가장 큰 게 지난번 파워 시황에서 이번 주 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경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뭔가 좀 부양책을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과정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고점에서 이러고 나서 다음이 이제 박스권을 딱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 힘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변동방 키우다가 쭉 빠지는 것도 또 안 좋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기대감 때문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들 일단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만은 강했습니다. 강하다가 어제가 10월 21일 휴장인가요? 거래했네요. 죄송합니다. 가다가 이제 또 좀 꺾이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로 봤을 때 일단 글로벌 증시가 아직 고점 부근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넷플릭스가 또 방금 실적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잘 나올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좀 이 눈높이가 좀 높아서 그런가 시장 예상치가 6.97달러였는데 EPS가 5.87 못 나왔네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외로 좀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 여기가 또 문제가 있네요. 브라질 세무당국과의 분쟁으로 인해서 브라질과 요즘 분위기가 조금 안 좋죠. 일단 미국 정부 자체도 그런 쪽에서 5% 넘는 하락세를 보였다. 이런 점들 눈에 일단 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이고요. 이제 마감했던 미국 증시 내용들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매크로부터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달러 강세 98.7, 원화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1430원. 이럴 거면 그냥 환전 대거 해놓을, 그렇죠. 여전히 강한데, 지금 오히려 한미 간의 무역 협상 관련된 쪽들, 아까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좀 해결되게 되면 환율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지금은 외부 변수, 엔화를 보면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상화폐 낙폭을 줄이거나 좀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좀, 최근에 좀 많이 빠져서, 이것도 좀 턴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자리를 잡기를 기원하면서, 특히 10년물은 금리는 계속 밀립니다. 아직 4%대 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아직 뭐 반등하는 모습들은 강하지 않네요. 역시 약하고 있고, 유가는 살짝 반등했는데, 가스가 요즘 강합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조금 이따가 뉴스에서도 보시겠지만, 가스를 밀어 올리는 쪽은 EU와 러시아의 관계, 이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이것도 방산 쪽이네요. 예, 그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가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LNG, 그러면은, 러시아 거 안 쓴다. 그러면 쭉 미국이 뒤에서, 내 거 써! 라고 하는 쪽에 대해서, 변화가 되고 되면, 그럼 운송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활용도는 뭐 똑같다고 하더라도, 운송 쪽에서, 그러면 미국에서 이렇게 배로 온다? 배는, 그러면 LNG 캐리어 많이 필요하겠네? 조선! 이런 쪽들이고, 이게 1번. 2번은, 이렇게 되게 되면 서로 감정이 안 좋다. EU와 러시아가 여전히 안 좋다. 그런 쪽에서 방산 쪽은 여전히 휴전 모드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좀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걱정했던 게 오긴 오네요. 금이 5% 하락했습니다. 은 6.7%. 네, 좀 이쪽이 안전자산 쪽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 이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조금 좀 경계감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바라보고 있었는데 바로 꺾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차트 보게 되면 이렇게 쭉 달리다가 고점에서 이거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고점에서 자리 못 잡고 툭 밀리게 됐을 때 이런 게 이제 한동안 이제 가격 조정으로 들어가겠죠. 그런 가능성을 염두를 하면서 고점에서 변동성 커진다 염두를 하시고 지금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4,000달러 이상에서 신규나 아니면은 뭐 대응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밑으로 자리를 잡을 때 그때부터 이제 금 나도 이제 해본다 그러면 그때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리까지도 약했고요. 거기다가 오늘 야간 선물은 0.7%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뭐 조금 더 밀리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좀 이렇게 추세가 좀 주춤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제 또 분명히 빠르게 올라오던 거 시그널이 좀 약하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당장 그거 나오겠죠. 이제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오늘자로는 3,800선 정도 그 전 고점 전후에서 3790 이 정도로 지금 보여지는데 오늘은 이거 한번 볼까요? 지금 의외로 뚜렷하게 나오는 부분이 요겁니다. 좀 장기 분봉인데요. 갭을 강하게 냈어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일단 안 빠져, 그 갭 부분을 안 빠져라고 버티고 있는 모습들이죠. 요 정도까지 합치게 된다 그러면 지금 단기 추세 쪽은 요 안쪽까지 봤을 때 한 3,790 요 정도에서 크게 이탈안하고 잘 버텨주는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게 돼서 큰 매물 없이 그냥 잘 버틴다. 그리고 여전히 횡보 아니면은 소화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괜찮은데 오히려 요거 3790까지 깨진다 그러면 저 밑에 이렇게 오는 쪽들 한 이렇게 보게 되면 한 3750 여기까지도 뭐 열어놔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조정 없는 상승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계속 오른 것만 보다 보니까 최근에 조정 나오게 되면 고점 신호다. 주식 다 팔아.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주식을 추세는 뭐 그렇다고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식은 뭐 좀 어정쩡한 거 그냥 매매하려고 트레이딩 했다가 좀 들어갔다가 조금 이상한데 그럼 그거 차라리 기다렸다가 이거 정리했다가 차라리 짧은 거 정리하고 현금화 좀 이렇게 압축시키고 그걸 가지고 주식 다시 주도 섹터들이죠. 반도체 밀리면 그리고 또 반도체 말고 주도 섹터들 이런 거 지금 그동안 올라가면서 못 산 것들 눌렸을 때 살 준비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쪽에서 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간들이 돌아오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약간 갭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다음을 시작을 또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이제 또 미국 시장 내용들 한번 계속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이 솔직히 별건 없어요. 그 중에서 GM이 실적 발표하고 화끈하게 올랐네요. 14% 오랜만에 올랐고 오늘 자동차까지 영향을 국내도 들어오나요? 라고 이제 보곤 있고요. 근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지금 AI 서비스, 양자 컴퓨터, 원자력, 금 관련된 테마 약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일단 종목보다는 이제 실적 발표를 좀 기다리는 모습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러셀 2000이 0.5%,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7%, 약간 세부적인 섹터들은 약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어제 보니까 팩트셋 실적 전망치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 보다 보니까 분기별 EPS 전망이 어제는 8.5 얘기를 했는데 이제 11.8%까지 또 성장을 언급을 어제보다 더 약간 올라갔죠. 어제 11.5, 11.8 그러니까 계속 전년 대비해서 실적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상 아까 넷플릭스는 휘청 그래서 어라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4분기는 둔화되지만 내년에는 또 두 자릿수를 전망. 그러니까 즉 3분기가
이게 실적 전망치 좋고 4분기는 다시 꺾이고 2026년도 가게 되면 그래도 두 자릿수 쫙.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3분기가 어떻게 보면은 4분기로 넘어갈 때 이때가 지금 실적 발표하면서가 실적만 보게 되면은 가장 좋을 때 정리해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약간 모멘텀은 4분기 꺾인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시장이 뭐 꼭 그렇겠습니까? 예, 그런 것 같고 지금 일단은 그런 관점 쪽에서 경기선행 지수가 일단 발표가 됐는데 장기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그런 쪽들로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저도 기억이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고점 찍고 쭉 하고 밀리고 있는 과정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나머지는 별로 안 좋은데 이제 AI 관련된 쪽에서 인프라가 쭉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AI 중심으로만 시장이 바라보고 있다. 라는 쪽들이 차별화가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보다 보니까 AI로만 이제 뭐 그래서 AI 내용만 들어갔으면은 상승을 이어가다가 그럼 괴리감이 좀 큰 거겠죠. 실질적으로 부분이 실질적으로 경기와 그거를 좀 슬슬 경계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금 약간 오후장 미국 시장에서 오후장 쪽에서는 트럼프 발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일단 2주 후에 시진핑 주석과 만날 예정이다. 그러니까 그 에이펙 정상회담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말기에는 또 중국과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 침해세요. 트럼프 대통령 뭐 왔다 갔다 하시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매물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시장에 대한 변화가 그대로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단단하지 못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것 같고요. 조목적으로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실적 발표 앞두고 그리고 1%대 하락했고 뭐 이런 시장 분위기 그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GM 생각보다 좋았다라고 하다 보니까 포드 나도 스탈란티스 모두 다 강세 흐름들로 나왔습니다. 근데 GM이 전기차 부분은 축소 발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도 안 주는데 이거를 갖고 뭐 그럴 거 없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엘버말 같은 쪽들 또 영향을 받으면서 좀 밀렸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은 이차전지가 뭐 전기차로 움직였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제 ESS 쪽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래도 일단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전기차 축소, 엘버말 하락 이렇게 나오게 되면 국내 쪽에서 일단 이차전지도 당장은 차익 매물을 좀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받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오늘 또 이차전지 쪽은 눈여겨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엔비디아 약해졌고요. 예, 그런 쪽이고 0.8% 하락대, 브로드컴도 약했고 그런 모습들이고 마이크론이 오랜만에 2%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이 약간 묵직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대부분 관련된 마벨도 약했고요. 다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거기다가 AI 의료 쪽들도 뭐 대부분 하락했다라고 나오고 있고 지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실적 발표했는데 이거 좀 그러네요. 시간의 실망스러운 실적 때문에 7% 하락하고 있다. 시간에서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이것도 영향을 끼쳐서 그동안 국내 증시도 반도체 쪽으로 좀 주도를 하면서 계속 갔던 모습들이 일단 약간 차익 매물에 대한 우려감들 요게 장초반에는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 그렇게 봐야겠죠. 지금 그동안 가장 주도 섹터들이 반도체 또 2차전지 이런 쪽들이 가다가 좀 쉽니다. 가다가 좀 많이 올랐으니까 쉰다라고 했을 때 고점에서 쉬게 되면 지수는 당연히 밀리겠죠. 그러면은 지수가 밀리는데 나머지 종목들 그러면 그동안 못 갔던 소외 아니면 못 갔던 나머지 섹터들이 요 기회를 통해서 선전하려고 치고 올라오는지 아니면 이쪽이 지수가 쉬다 보니까 나머지도 다 같이 쉬는지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국내 증시는 지금 예탁금과 시장의 성격상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오히려 소외 섹터들이 좀 방어를 하는 모습들로 나오지 않을까. 아이고 이제 나한테는 기회가 왔어. 이런 쪽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조선이 가겠고 방산도 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고 가다 보니까 좀 몰랐던 전력기기는 빠지는데 전력기기 빠지고 원자력은 빠지는데 이런 쪽에서 좀 주춤했던 섹터 이제 내가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들 또 인터넷 카카오가 또 돌아가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로봇은 또 갔다가 또 빠지는 쪽으로 봐야겠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차별화 쪽에서 자 오늘은 어떤 섹터가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을까요? 보여주세요. 뭐 이런 것들 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일단 장 시작하면서 분위기 봐야겠죠. 당장은 뭐 넥스트레이드에서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뭐
개인 매매가 더 많다 보니까 일단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원자력 밀립니다. 네, 한 10%대 이상 밀렸기 때문에 오늘도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좀 끼칠 것 같고요. 지금 뭐 이런 얘기죠. 뭐 매출도 거의 없는 기업들이 많이 상승했다. 기대감 때문에 상승했다. 한쪽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정부가 SMR이나 원자력 쪽을 계속 키우겠다라고 하면서 움직였는데 실적 발표 시즌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이고 정신 차려. 실적이 이거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니? 아니 없는데 그럼 일단 넌 쉬어.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런 쪽에서 낙폭이 좀 커졌다. 한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금방 20-30% 빠져버려요. 네, 이것도 참 변동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보고 특이한 종목은 그나마 빅테크 기업들 오랜만에 한 4개월 정도 쉬었죠. 예, 여름 때부터 쉬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좀 견조합니다. 일단 나 실적 보고 움직일래? 라는 쪽들인데 아마존이 저 이거 가지고 아마존 좀 밀릴 줄 알았거든요. 아마존 웹 서비스 중단 상태 나오는데 오히려 그러면 이쪽을 투자를 더 강화시켜서 뭐라고 그러더라? 예. 오히려 한 단계 레벨업 할 것이다. 뭐 이런 아니 그림을 그래도 너무 많이 그리잖아요. 지금 당장 안 좋고 뭐 타격받아가지고 좀 제대로 안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 반대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 다 AI 데이터 센터 이것만 보고 있는데, 일반 클라우드 이런 쪽들도, 일반 서버 쪽들도 많이 챙겨야 돼. 그러면 원래, 서버 쪽도 챙기게 되면 이쪽에 대한 인프라, 그리고 이쪽에 대한 반도체, 이런 쪽으로 오히려 기대감을 딱 키울 수가 있는데,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못 갔던 아마존은 오히려 또 올라오고 있다. 쪽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보고 또 특이한 게 알파벳이 2% 빠졌는데요. 오픈 AI가 새로운 브라우저 챗 GPT 아틀라스, 예전에 익스플로러, 예, 약간 넷스케이프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요런 거와 함께 새로운 브라우저, 이게 나오기 시작했다. 한쪽에서, 알파벳이 경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는 모습들이죠. 그러면 이제 구글링 안에 이제 이거 많이 보겠네.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예, 이런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어도비는 강했는데 지금 아마 팔란티어는 또 약하고 오라클도 요즘 자리 못 잡고 그런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세일즈포스 모습이 좋아요. 그래서 구글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안쪽에서 약간 성과 보이는 쪽들은 주가 좀 강한 모습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양자 컴퓨터 여전히 안 좋습니다. 좀 고점 찍고 좀 무거워요. 양자 컴퓨터 별로였었고 그 심하게 밀리다 보니까 이쪽들의 변화들도 이제 금 그리고 또 은 뭐 광산 이런 쪽들 다 묵직하고 좀 좀 약간 약간 소외된 받는 모습들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은 관련된 광산 쪽들이 더 많이 빠졌네요. 예, 그런 흐름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나머지 보게 되면은 또 우주항공 관련된 쪽들도 오늘 다 밀렸고 또 그런 분위기죠. 그런데 다나어 예, 한 6%대 한 상승을 했고요. 제약 헬스케어 쪽입니다. 이런 쪽들은 상승을 하는데 요즘 최근에 나오는 모습들 보게 되면 미국의 바이오테크 쪽들도 일단은 좀 약간 흔들리는 모습들이에요. 지금 볼까요? 지금 오랜만에 찾아보는 XBI 예, 요거 뭐 이것도 영어를 또 한글로 치고 있는 이상한 전략. 고점권입니다. 고점권에서 계속 시도를 하는데 삼각 수렴 비슷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시도를 하는데 아직 고점은 좀 못 넘어가고 있죠. 그런 쪽에서 분위기 나쁘지 않다. 한쪽은 맞는데 이걸 그대로 지금 한국 시장에서 종목들이 못 받고 있다 보니까 좀 한계겠죠. 오늘 같은 날도 만약에 그 못 간 섹터는 바이오도 못 간 섹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한번 턴을 할 수 있지 않나? 이것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죠. 지금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종목 뭐가 알테오젠. 네. 거의 횡보하고 있습니다. 거의 거래도 쭉 빠져 있고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자 내가 잠깐 쉬어서 다시 갈까 아니면 그냥 쭉 달릴까 요 고민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래 주는 건 관심이 없다는 얘기니까 괜찮고 근데 잘 버텼습니다. 그러면 더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서 이런 모습들 그리고 또 의외로 알테오젠이 올해 상승률이 그렇게 40% 되다 보니까 그렇게 높지가 않은 가운데 또 리가캠 같은 경우도 올해 상승률 연봉으로 볼까요? 물론 오르긴 올랐어요. 지금 보니까 고가 대비해서 한데 지금 24% 올랐다. 뭔가 좀 안 오른 느낌이죠. 시장이 얼마가 올랐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지금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라는 점들도 봤을 때
한번 훅 들어오면 올릴 수도 있는 자리들, 이런 쪽에서 바이오 쪽도 일단 눈길은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실적이 바이오 쪽에서 뭐 보여줄 게 없다 보니까 약간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실적, 코카콜라 실적 발표했는데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쭉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필립 모리스 담배 쪽은 약하고, 네, 그런 것 같고, 하니웰 또 강하고, 예, 기계업 쪽은 또 캐터필러 하락하고, 뭐 여긴 정신없네요. 3M이 또 실적 잘 발표했네요. 이런 것들 좋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재 쪽에서도, 산업 소비재 쪽에서도 실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코카콜라 오랜만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올해 5, 6% 성장을 언급한다? 예. 그렇습니다. 코카콜라를, 네, 그러네요. 예, 그런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국내 또 뉴스들 한번 이것저것 보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요런 거죠. 어제 나왔던 얘기를, 그래서 행정명령으로 이번에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풀리면서 나왔던 한미 관세 협상이, 예, 정리가 되면서 나오기 시작하는 대표적인 수혜 섹터, 이제 조선이죠. 예, 이런 쪽들도 실적 시즌에 실적 업, 그리고 또 이런 또 마스가 솔직히 미국이 필요한 게 우리 거 너희가 필요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너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알아서 풀 거 풀고 그 다음에 쓰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들이죠. 한미조선협력위원회까지 만들면서 행정명령으로 풀어서 타국건조 금지법, 존스 액트죠. 이거 정리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들로 나올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실적이 이제 또 삼성그룹이 먼저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인가 내일이죠. 예, 근데 발표돼서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기자재가 더 셀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이게 돌고 조선주가 돌고 그다음에 기자재가 올라오는 타이밍이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나왔을 때는 기자재 쪽들, 엔진을 비롯해서 그리고 또 이제 종목들 있죠. 어제 보니까 예, 종목들 강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보시면서 기자재 쪽들도 이제 슬슬 발동 걸면서 약간 못다한 중소형주의 꿈을 이쪽으로 빡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도 기회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또 지금 요런 얘기들, 닌텐도 스위치2 생산량을 대폭 확대해서 게임 역사를 새로 쓴다 라는 쪽에서 판매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와, 그런 쪽에서 그러면 나도 사볼까? 이것도 물론 중요하고, 근데 예전보다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게임도 많이 다양해졌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마다 제조업체들이 쓰는 전략은 스위치 1 거와 스위치 2 거의 게임을 구분합니다. 스위치 2에 들어가는 게임을 따로 만들어요. 거기 특화되게. 그러면 나 이거 해보고 싶은 게임인데 그거 안 되고 스위치 2를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이게 다 전략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전에 저희 했었던 동킹콩, 예, 그거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완전히 바뀌고, 또 그거 이제 슈퍼마리오도 바뀌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그렇구나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일단 IT 관련된 쪽에서 디바이스가 강해집니다. 이런 얘기는 디바이스에 대한 수요가 제가 뭐 PC나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또 노트북이나 뭐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쪽에서도 생각보다 잘 나간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예, 또 뭐 칩도 있겠지만 어떤 제 메모리 쪽 이쪽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잘 팔리면서 이런 과정으로 보게 되면 반도체 쪽엔 기대감이 높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폰 17 생각보다 잘 팔린다. 요거 말씀드렸던 거, 요거 인기가 높대요. 그래서 주황색으로 나오는 요거, 그래서 핫템으로 나오고 있다는 쪽에서 높은데, 판매량이 초기 판매량이 전작 대비 14% 증가했다. 이거 놀라운 수치입니다. 두 자리 숫자로 넘어가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제 기억엔 2014인가 이 이후로는 한 번도 나오지 못하는 숫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에어도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 미국에서는 좋은 거 프로맥스 강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IT 핸드폰이 잘 팔린다. 그러면 생각보다 이 스마트폰 잘 팔려서 들어가는 모바일 쪽의 디램들도 강하게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이것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IT 디바이스가 끌고 가는 반도체 현상도 계속 쇼티지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죠.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또 이후에 2027년 말까지 러시아산 가스 완전 퇴출 합의라고 하게 되면 이제 가스관 안 써, 이렇게 되기 시작하고 이제 관계는 전부 다 으르릉.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변화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어제 나왔던 그 국내 섹터들 그런 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 조선은 그래서 강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실적 어제 강했던 섹터를 쭉 보게 되면은 관세 협상 타결 수의 기대감으로 조선, 원자력, 자동차 이쪽이 거의 다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실적 기대감 플라거스 알파로 있다 보니까 더 강한 모습들이고, HD 현대 위포 이건 이제 합병이 되기 전인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가장 높다는 쪽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죠. 원자력도 이제 요거 되게 어제 잠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 요거가 만약에 사인이 되게 되면 원자력의 또 다른 영역이 살짝 더 넓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적인 한전기술 이런 것들도 바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모습들인데요. 이거 이어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동차 쪽에서도 관세 대형주 쪽으로 집중하는 모습. 그러니까 제가 자동차 쪽은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만약에 동참하려고 했으면은 정말 부품주죠. 이것까지 동반적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쫙 올라갔었으면은 아마 조금 좀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대형주 현대차가 제일 세고 나머지가 확산되는 게 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그렇다라고 봐서 추경 매수하기가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협상 타결 사이드다. 약간 또 모멘텀 없다 보니까 좀 꺾이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는 일단 눌리면 한번 또 자리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은 그럼 볼까요? 요런 자리들이 그렇죠. 지금 현대차도 그렇고 저기까지 출발해서 안 빠지고 버텨. 그러면 쭉 와서 여기까지 옵니다. 딱 터나면은 일단 좀 쉬더라고요. 그러면 벌써 20만원대 초반에서 뭐 20% 25% 정도 올라온 모습들이다 보니까 쉬게 되죠. 이런 패턴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지난번에 그것도 그래요. LG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쉬었던 섹터 종목들이 거의 비슷하죠. 종목들이 한번 반응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쭉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일단은 가는 게 좀 속도가 덜하든가 고민하든가 좀 주춤주춤하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거기서 플레이 들어갔다가 약간 멈칫하는 과정들이 매물수하고 다음으로 갈지, 근데 가격 조정을 보여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변화를 좀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쪽에서 일단 따라가기가 좀 못하다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시장에서 나오는 부분들 전반적으로는 일단 조금 약간 탄력들이 좀 강하게 붙는 것보다는 이제 좀 쉬어가겠다는 의도가 좀 뚜렷하게 나오겠죠. 그때 아까 말씀 시장의 색깔들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고 주도 섹터 쉴 때 다른 쪽들이 그것도 강하게 되면 그쪽으로 살짝 들어가고 아니면은 나는 그쪽 됐어 그냥 주도 섹터를 밀리면 살게 라는 쪽으로 바라보실지 전략에 대한 차이는 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네, 수요일이 조금 짧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그래도 다음 주 이번 주 또 목요일부터 금요일 다 이번 주 후반 힘내라는 의미에서 다 같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눌러주시면 힘내서 또 내일 파워시황 준비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